엄마, 그냥 도장만 찍어요. 47살 먹은 내 아들이 내 손목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손톱이 제 살갗에 파고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릴 때 열나면 내 손 꼭 잡던 그 손이 지금은 저를 누르고 있었어요. 엄마 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30시간 진통 끝에 낳았던 그 아이. 밤새 열이 오르면 업고 병원 뛰어다녔던 그 아이.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 4시에 식당 문 열었던 내 전부였던 그 아이. 그런데 그 눈이 낯설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이고 조급했습니다. 마치 저를 사람이 아니라 물건 보듯 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서걱거리며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낡은 리놀륨 바닥에 군데군데 때가 꼈고 형광등은 찌르르 소리를 내며 깜빡였어요.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복도 끝에서는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긴 건강검진센터가 아니었습니다. 여보, 빨리 해요. 원장님 기다리잖아. 며느리가 문 앞에서 손목시계를 톡톡 쳤습니다. 빨간 매니큐어가 형광등 빛에 번쩍였어요. 그 손에 들린 서류 뭉치. 맨 위에 적힌 글자가 보였습니다. 장기요양 입소 동의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쭉 내려갔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내 아들이 날 버리려 한다. 내 집을 빼앗으려 한다. 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50년 온갖 진상 손님 상대하며 배운 게 있거든요. 얼굴에 속마음 드러내면 지는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인주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뭐라 했어? 네. 아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도장 함부로 찍지 말라고 했잖아. 그 빌라는 내 인생 전부였습니다. 벽돌 한 장, 창문 하나에 내 땀이 배어 있어요. 23세 시집와서 50년. 새벽 4시에 눈 떠서 콩나물 다듬고 점심때까지 국 끓이고 밥 퍼주고 밤 10시까지 기름때 묻은 그릇 설거지했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터져서 피가 났어요. 겨울이면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랐고 밴드를 감고 또 감아도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지금도 손가락 마디마디가 울퉁불퉁해요. 남편은 사업 말아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빚쟁이들이 식당으로 찾아와서 행패 부릴 때 저는 아들 뒤에 숨기고 머리 숙였습니다. 제가 갚을게요. 시간만 주세요. 무릎이 땅에 닿을 때마다 자존심이 으스러졌어요. 하지만 아들 얼굴 보면 다시 일어섰습니다. 혼자 아들 키웠습니다. 사장님, 이거 짜요. 사장님, 반찬이 왜 이래요? 사장님, 손님이 왕인 거 몰라요? 수천 번 머리 숙였습니다. 주먹 쥐고, 이 악물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 삼키고, 화장실 가서 혼자 울고, 찬물로 얼굴 씻고 나와서 또 웃었어요. 그렇게 30년. 손마디가 굵어지고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질 때쯤 작은 빌라 하나 마련했습니다. 엄마, 대단하다. 아들이 입주하던 날 그렇게 말했어요. 이삿짐 들어오는 거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코가 막히고 숨이 넘어갈 것 같았어요.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어디 가서 눈치 안 봐도 되는 내 공간.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달 전부터 며느리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밥 먹을 때마다, 안방에서 나올 때마다 어머니, 가스 안 잠그셨어요. 어머니, 방금 그 얘기 하셨잖아요. 어머니, 저희네예요. 며느리요. 못 알아보세요? 저는 분명히 가스 잠갔고 그 얘기 안 했고 며느리 이름 까먹은 적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상한가 싶더라고요.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좋은데 알아볼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진하게, 어리석게. 그게 실수였어요. 엄마, 여기 공기 좋지? 아들이 차 창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확실히 공기는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요. 인적이 끊기니까요. 차가 굽이굽이 산길을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펼쳐지고 인간은 보이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내봤더니 신호가 한 칸밖에 안 잡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병원 건물은 산 중턱에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콘크리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3층 건물. 버스 정류장은 보이지도 않고 주변에는 황량한 논밭뿐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꼈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보는 노인들. 침을 흘리며 TV 앞에 앉은 할머니들. 복도를 느릿느릿 유령처럼 걷는 환자복 입은 사람들. 벽에는 치매 예방 체조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여긴 검진센터가 아니었습니다.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팔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며 물었어요. 야, 여기 대체 뭐 하는 데야? 엄마, 그냥 검사 한번 받아보는 거야. 걱정 마.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을 피했어요. 내 아들은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면 눈을 피했거든요. 잠깐 화장실 좀.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을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상담실 옆을 지나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빌라 시세 올랐대. 지금 4억은 받아. 빨리 팔아야 해.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엄마 치매 판정 나오면 바로 후견인 신청하고 우리가 처분권 가지면 돼. 아들 목소리.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50년을 바쳐서 키운 자식이 이럴 수 있나? 그래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50년 쓰러지면 지는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병원 침대는 스프링이 튀어나올 것처럼 딱딱했고 베개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옆 침대 할머니는 밤새 집에 가고 싶어 하며 신음했습니다. 저도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저는 천장의 얼룩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도망칠까? 여긴 산 중턱이에요. 버스는 하루에 3번밖에 안 오고 정류장까지 40분은 걸어야 해요. 경찰에 신고할까? 의사가 치매라고 진단하면 누가 제 말을 믿겠어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 했습니다. 내일 인지기능 검사 결과 나와요. 결과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글쎄요. 보호자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낮게 웃는 소리. 짜고 치는 거구나. 의사도 한패구나. 저는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분해서, 억울해서 이가 갈렸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싸워야 한다. 하지만 정면 승부는 안 돼. 미친 척하자. 치매인 척하면서 증거를 모으자. 저는 새벽에 일어나 연습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멍하니 벽 보는 연습. 말을 느리게 끊어서 하는 연습. 밥 먹었나? 여기가 어디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처량했어요. 하지만 살려면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식당에서 50년 장사하면 연기력이 생깁니다. 손님한테 맛있다고 감사하다고 1000번 만번 말했으니까요. 속으론 욕하면서도 웃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며칠이에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눈을 개슴츠레 뜨고 입을 반쯤 벌렸어요. 며칠? 몰라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요? 의사가 차트에 뭔가 휘갈겼습니다. 인지 저하 의심. 추가 검사 필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게임 시작이야, 이 자식들아. 저는 매일 밤 화장실에 갔습니다. 처음엔 간호사가 따라오려 했어요. 할머니, 제가 부축해 드릴까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느릿느릿, 비틀비틀 걷는 척 했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간호사도 신경 안 썼어요. 화장실 맨 끝칸에 들어가면 저는 호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흐린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그날 들은 이야기를 적었어요. 3월 12일 마이너스 빌라 매각 협의. 4억 예상. 3월 15일 마이너스 후견인 신청 절차 문의. 3월 18일 마이너스 법무사 만남 예정. 연필이 눅눅해서 잘 안 써졌어요. 손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저를 완전한 치매 노인으로 생각했어요. 제 앞에서 아무 말이나 다 했습니다. 빌라 매도 계약서 다 준비됐어. 어차피 치매니까 후견인 되면 우리가 다 처리하면 되잖아. 저는 멍하니 창밖을 보는 척하며 다 들었어요. 귀는 쫑긋 세우고 눈은 흐리멍덩하게. 입만 닫고 있었을 뿐.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수첩에 적어봤자 제 글씨잖아요. 녹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아들이 가져갔어요. 저는 밤마다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그러다 기회가 왔어요. 물리치료실 가는 길. 간호사 데스크에 구형폰이 충전 중이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다 비틀거렸어요. 일부러 크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할머니 괜찮아요? 간호사가 황급히 달려올 때 저는 그 폰을 소매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전쟁이에요. 훔친 폰은 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쓸 줄 몰랐어요. 버튼이 없고 화면만 있는 폰. 녹음 기능이 어딨는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연습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는 잠들어 있고
저는 희미한 화면 불빛에 의지해서 이것저것 눌러봤어요. 이게 뭐요? 아니네. 이거 아닌데. 손이 떨려서 자꾸 엉뚱한 걸 눌렀습니다. 한 번은 갑자기 음악이 나와서 화들짝 놀랐어요. 불이 나게 이불로 폰을 덮고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었어요. 사흘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녹음 버튼을 찾았을 때 저는 울 뻔했어요. 빨간 동그라미에 녹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됐다. 됐어. 그날부터 면회 때마다 녹음했습니다. 폰을 침대 옆 물컵 뒤에 세워두고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속삭이는 소리. 다음 주에 법무사 만나기로 했어. 후견인 서류 빨리 넣어야 해. 시어머니 도장만 받으면 끝이야. 다 녹음됐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왔어요. 이 폰 누구 거야? 간호조무사가 침대 정리하다가 물컵을 옮겼습니다. 그 뒤에 숨겨둔 폰이 드러났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디서 났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개슴츠레 뜨고. 그게 뭐요? 간호조무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휴, 치매 환자가 뭘 알겠어. 폰을 가져가며 투덜거렸어요. 저는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녹음 파일은 이미 다른 데 있었거든요. 폰을 뺏기기 이틀 전,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해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밖으로 보냈어요. 이영자 씨, 저보다 5살 아래, 30년 넘게 알고 지낸 식당 단골, 은퇴한 경찰이에요. 저는 1층 로비 공중전화에서 연락했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둔 동전을 넣고 30년 전에 외운 번호를 눌렀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3번째 만에 연결됐어요. 영자야. 나 정래야. 언니, 왜 이 번호로 전화해? 나 지금 요양병원에 갇혀 있어. 아들하고 며느리가 내 집 뺏으려고. 언니, 그게 정말이야? 증거 있어. 녹음한 거 보내줄게. 영자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알았어. 보내. 내가 처리할게.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파일을 전송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끝인데 4번째 만에 성공했어요. 전송 완료. 그 3글자 보고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입을 꽉 물고 소리 안 나게. 어깨가 들썩였어요. 50년 동안 삼켰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영자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파일 받았어. 경찰청 후배한테 넘겼어.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이틀 뒤 폰이 발각됐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증거는 이미 밖에 있으니까. 저는 더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밥 흘리고 침 흘리고 가끔 며느리 이름 대신 죽은 시어머니 이름 부르고. 엄마 많이 나빠졌네. 아들이 고개를 저을 때 저는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기다려라. 조금만 더. 3달 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병원이 분주했어요. 간호사가 와서 제 머리를 빗겨주고 깨끗한 환자복으로 갈아입혔습니다. 할머니, 오늘 손님 오신대요. 집 계약하신다고. 잠시 후 아들이 휠체어를 밀며 들어왔어요. 양복에 넥타이까지 매고. 평소엔 안 그러더니
오늘따라 반질반질했어요. 엄마, 오늘 중요한 날이야. 엄마 집 계약하는 날. 제가 50년 피땀 흘려 마련한 집. 아들 눈빛은 이미 내 돈을 세고 있었어요. 엄마가 편하게 병원비 대시게. 걱정 마. 며느리가 뒤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빨간 립스틱이 번쩍였어요. 역시 치매 오니까 순해지셨네.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이 악물고 참았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자국을 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계약 장소는 병원 1층 면회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에 서류가 쌓여 있었고 부동산 중개사, 법무사, 매수인 부부까지 다 와 있었어요. 여기 매도일란에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매매대금 4억 2천만 원. 며느리가 도장을 제 앞에 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요. 동그라미 안에 찍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어들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 손에 쏠렸습니다. 인주에 묻혔습니다. 천천히 서류 위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도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찍지 않고 테이블 위에 탁. 이 집은 못 판다. 제 목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렷하고 단단하고 서리빨 같은 목소리.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어요. 며느리, 아들, 법무사, 중개사, 매수인 부부. 다들 입을 딱 벌린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왜? 말 못하는 줄 알았어. 저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버텼어요. 이 순간을 위해 석 달을 미친 척 했으니까. 내가 병실 앞에서 한 말, 며느리랑 나눈 전화, 다 녹음했어.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핏기가 싹 가셨어요. 며느리가 테이블을 탕 쳤습니다. 거짓말. 어머니 치매잖아요. 저는 천천히 며느리를 봤습니다. 30년 식당에서 진상 손님 상대하던 그 눈빛으로. 그 의사도 내 편이었지. 돈 얼마 줬어? 바로 그때 면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 2명, 그리고 금융조사관, 박정래 씨 보호자분들, 고령자 재산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나야. 영자였습니다. 흰 머리칼이 단정하게 빗겨 넘겨져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어요. 증거 파일 다 분석 끝났어. 의사 진단서도 조작된 걸로 확인됐어. 아들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철커덕. 그 소리가 면회실에 울렸어요. 아니, 이게 뭐야? 우리 엄마 집인데.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털썩.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키운 아들이 수갑 찬 채 끌려가는 모습. 그게 가슴이 아팠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영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석 달치가 한꺼번에 터졌어요. 일주일 뒤, 저는 제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현관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어요. 석 달 만에 보는 내 집. 열쇠를 꽂고 돌렸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어찌나 반갑던지. 현관문을 열자 먼지 쌓인 공기가 코끝을 찔렀어요.
신발장 위에 거미줄이 쳐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 소파. 내가 고른 쿠션. 내 집.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차올랐어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화분에 심었던 고추가 다 말라 있었어요. 잎이 누렇게 변하고 흙은 바싹 갈라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늦었지. 물조리개에 물을 받아 천천히 부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영자가 서 있었어요. 손에 찜닭이 든 봉투를 들고. 언니, 밥 가져왔어. 둘이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언니, 아들은 어떡할 거야?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면회 신청해놨어. 뭐? 그 자식이 언니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내 자식이야. 영자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언니는 진짜 대단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인 거지. 하지만 다시는 안 속습니다. 다시는 당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내 이름으로 된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쪽 하늘이 노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베란다 유리창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이 더 깊어졌더라고요. 하지만 눈빛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73년 살면서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숨 쉬는 기분이었어요. 노후는 약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참기만 했던 말, 묻어뒀던 진심, 그걸 꺼내는 시간입니다. 저는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시원하고 온전히 제 것인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